미안해. 기획부동산의 사기 수법을 너에게 미리 알려줬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알려줄게. 집중해서 들어줘. 하이. 반갑습니다. 월천대사입니다. 기획부동산의 사기 수법과 그것을 당하지 않기 위한 방법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기획부동산이란 법인 명의로 가치가 아주 낮은 임야나 산들이나 맹지 이러한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을 해서 잘게 쪼개가지고 불특정 다수에게 가격을 뻥튀기 해가지고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차익을 걷어들이는 것이죠. 그게 기획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잘못 낚이면 비싼 가격에 아주 가치가 낮은 땅을 어이없게 매수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기획부동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기획부동산이 고객을 속이는 방법. 정부 차원에서 이 토지를 수용을 해서 곧 보상이 나올 것이다 라는 등의 거짓 정보를 준다거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대기업들의 공장이 들어선다거나 지하철이 뚫린다던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다던가 혹할 만한 대형 호재들을 막 갖다 붙여가지고 자신들이 법인 명의로 산 토지들과 호재를 억지로 엮어가지고 속이는 유형들이 있겠습니다. 기획부동산이 땅을 쪼갠다고 했는데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땅을 쪼개는 이유. 아무리 가치가 낮은 땅이라고 할지라도 대량으로 매입을 했다면 그 금액은 무시할 수 없는 금액대일 것이에요. 그러면 일반 개미들을 꼬시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 땅을 잘게 다져서 쪼개가지고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면 기획부동산 측에서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착취해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땅을 쪼개는 것이고요. 일반 개미들 입장에서 봐도 5천만 원에서 1억 사이에 금액의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혹하게 되는 거죠. 적게는 뭐 800만 원, 1000만 원도 괜찮습니다. 이러한 수준의 금액대를 만들려면 토지를 잘게 쪼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쪼갠 다음에 일반 개미들을 쉽게 꼬드겨서 자신들의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땅을 쪼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고요. 그럼 주요 판매 루트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주부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늦가기 취업 준비생 그리고 사회 초년생들을 직원들로 채용을 해서 그 직원들의 가족, 지인, 선배, 후배, 동생, 엄마, 아빠 할 것 없이 토지를 매입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직원들이 혹해서 사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렇게 가스라이팅이 되는 구조예요. 이런 기획부동산에 대한 구조를 잘 모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걸 노려서 기획부동산에서는 주로 주부 사원들과 사회 초년생, 늦가기 취준생들을 대상으로 직원들로 채용을 해서 그 주변 지인들을 영업하는 형태고요. 그 주변 지인 영업도 다 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서 TM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한 형식의 판매 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대강 기획부동산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되셨으니까 그러면 기획부동산으로부터 당하지 않는 방법 5가지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보세요? 돈이 모자라는데. 전화가 오면 일단 의심부터 해라. 조심스럽게 전화 오는 연락. 무작위로 걸려오는 전화. 일단 전화 먼저 오면은 의심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하나부터 10까지는 다 짜고 치는 고수도. 전화가 와서 어찌저찌 해서 정보를 듣고 혹하게 됐어.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는데 진짜 정보가 다 나와. 평택에 어디에 조치원에 어디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블로그에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도 있어. 이거 다 작업한 겁니다. 직원들이 손수 블로그 계정 만들고 해서 직접 호재들을 엮어서 예쁘게 사진 붙여가지고 글 작성해서 작업을 한 거예요. 그거에 속지 마시고 하나부터 10까지 다 짜고. 내가 인터넷도 확인했고요. 직접 갔어. 현지 부동산의 중개사한테 시세도 확인하고 다 했어. 근데 맞는 거야. 그것도 다 입 맞추고 엉덩이 다 맞춘 거니까 그것도 믿지 마세요. 그래서 나 자신만 믿어야지. 직접 가서 현장을 봤다 손 치더라도 다 짜고 치고 있는 고스톱이기 때문에
믿어서는 안 돼. 정 확인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공적인 문서들을 직접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아니면 직접 해당 관청에 전화해서 공무원과 확인을 통하면은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직접 등본과 대장을 확인을 해라. 그리고 해당 관청에 직접 문의해서 담당 공무원과 확인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금요일 오후에 오는 연락은 더 의심을 해야 된다. 금요일 오후부터는 관공서들이 문을 닫기 때문에 확인해야 될 절차가 더 루즈해지고 귀찮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 점을 노리고 여보세요? 집중적으로 연락을 하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대는 특히 더 의심을 하셔야 된다. 네 번째, 지번을 알려주지 않으면 의심 만땅이다. 부동산 중개할 때 토지 지번을 알려주지 않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지번 알려주면은 다 노출이 되어버리니까. 하지만 기획부동산인데 지번을 알려주지 않는다. 토지를 사라고 전화가 왔는데 그게 어딘지를 알려주질 않아. 그냥 평택에 무슨 동에 어디 쪽이래. 어디 역 근처래. 근데 알고 보면은 그 근처에서 약간 벗어나서 더 걸어가서 오른쪽으로 틀고 직진을 하면은 이제 산이 하나 있어. 그 뒤 건너편 깨울가 쪽에 있는 땅이야. 근데 지번을 알려주질 않아. 그러면 무조건 의심 가득 채우세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강남의 무슨 토지뱅크, 선릉 무슨 토지뱅크, 역삼의 무슨 토지뱅크로 이런 이름으로 이제 법인을 설립해서 활동하는 기획부동산들이 이제 많은데 설립된 연도를 조회를 해봐서 3년 이하라고 한다면 흘러넘치게 의심을 하셔야 된다. 기획부동산은 일단 대량으로 땅을 매입을 해서 쪼개고 싹 팔고서 법인 날리고 다시 법인을 세워서 또 땅을 사서 쪼개고 작업해서 팔고 하는 거를 사이클을 길게 해봐야 3년 주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3년 이하라고 한다면은 먹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 연도가 3년 이하라고 한다면 더욱 경계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고 안 당할 수 있는지 5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들만 잘 지켜주시면 기획부동산으로부터 호갱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여기까지 마무리하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천대사 TV였습니다. 함께